그래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옆 건물을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도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오래 걸어서 사거리에 있는 은행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하마터면 바지에 쌀 뻔했답니다. 다행히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은행 안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지켜봤더니 어떤 여자와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한 저는 네일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로 보이는 두 사람을 뒤쫓아 보기로 했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서 말이죠. 은행에서 나온 남편은 상간녀와 예상했던 대로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다른 여자와 불륜을 즐기고 있더군요. 어쨌든 저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네일샵으로 돌아가 일을 이어서 했답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은 뭐하고 있는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상간녀와 재미를 보고 있겠지 하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다정한 얼굴로 일이 바빠서 늦었다고 사과하더군요. 술도 입에 대지 않은 데다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한잔할까? 나 오늘 당신 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그동안 많이 뜸했잖아. 사실 당신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술의 힘을 빌려서 뜨겁게 보내고 싶어. 그래?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나 술 안 먹기로 했잖아. 그냥 바로 안아줄 테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오랜만이라 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한 병만 나눠 마시자. 그럴까 그럼? 오랜만에 당신을 품에 안게 됐는데 까짓거 마시죠. 그이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잔을 2개 꺼냈고 저는 안주로 과자를 뜯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모른 척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취했어? 예전처럼 나한테 막말할 거야? 여보, 내가 왜 또 그런 짓을 하겠어, 응? 그리고 얼마 마시지도 않아 취하지도 않았다고. 그래? 그럼 한 병 더 마실까? 아무래도 내가 술을 더 마셔야 할 것 같다고. 당신 오늘 이상하다. 술은 아예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술 타령을 해? 그래도 뭐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으니까 한 병 더 마시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걷어 꺼내서 남편에게 빨리 마시라며 잔을 계속 채워줬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입에 물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등 뒤로 뱉어버리고 있었죠. 제가 이러는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윽고 술에 취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걸레년아, 오늘 나한테 술 먹여서 홍콩에 가고 싶었냐? 너 이런 식으로 남자를 몇이나 꼬신 거야? 나랑 사는 동안에도 자주 이런 거지? 솔직히 말해봐. 몸을 막 굴리는 버러지 같은 년아. 당신 취했네. 내가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막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니년이 맨날 날 두들겨 팼었지, 응? 오늘은 내가 니년을 손 좀 봐줘야겠다. 내가 오늘은 아주 반쯤 죽여줄게. 그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까스로 피하고 식탁을 뛰어넘었죠. 그러자 그이가 손을 높이 들고 휘둘렀는데 저는 피하지 못하고 한 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저는 몸을 일으켰는데 흥분한 남편과 멱살을 잡고 힘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집안에서 크게 당할 것 같아 남편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살짝 찌르고 맨발로 신혼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데다 눈까지 찔려서 눈깔이 헷가닥 돌아가서 저를 따라 뛰어내려오더군요. 신발을 신지 않는 저는 발바닥에 피가 나도 꾹 참고 어딘가로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발빠르게 뛰어올라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남편을 따돌렸으니 무사할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잠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라, 무슨 일이니?
왜 맨발인 거야? 어머, 발바닥에서 피나는 것 좀 봐. 얼굴은 또 왜 그래? 어머님, 그이가 술을 마시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손찌검을 했어요.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라면 저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 이리로 달려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놈이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나. 너 괜찮니? 어서 들어와라. 내 아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기 숨어 있어라. 감사해요, 어머님. 저 그이가 너무 무서워요. 눈이 뒤집혀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여태껏 본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다고요. 어머, 얘 벌벌 떠는 거 봐라. 안 되겠다. 따뜻하게 몸 좀 녹여야겠다.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 좀 뒤집어 쓰고 있어라. 시어머니 배려로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깔깔대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들, 이제 왔냐?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맨날 술 먹고 며느리년한테 맞아서 속이 성했는데 오늘이 너의 날인가 보다. 자녀는 날 믿고 여기로 왔나봐. 어리석은 년. 아들아, 며느리년은 안방 침대에 잡아놨다. 마저 패라. 그동안 네 얼굴을 퉁퉁 붓게 한 복수를 제대로 해주라고. 엄마가 전화를 해줘서 바로 달려온 거야. 난 처가에 간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아무튼 그냥 여기 있어? 그럼 비켜봐. 오늘 마누라 년을 끝장내야겠어. 이 망할 년이 맨날 나 팼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라고. 그래 실컷 패라. 내가 그동안 너 맞은 거 생각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네 얼굴이 퉁퉁 부은 걸 본 날은 이 엄마의 가슴이 찢어졌단 말이야. 오늘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가 보다. 얼른 들어가서 작사를 내버려.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라고. 파이팅 우리 아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 방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곧 안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침대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제가 이불 안으로 베개를 채워놔서 거기에 제가 누워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저는 시어머니가 짚고 다니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술 취해 날뛰는 남편놈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엉덩이, 옆구리 할 거 없이 개패듯이 패주었죠. 그러자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 고꾸라져서 침을 질질 흘리며 잠이 들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 이 망할 노인네가 오늘은 좀 도움이 되네. 역시나 내 예상대로 지 아들이 날 패도록 전화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이 할망구야. 내가 얻어터지고 이리로 도망온 게 진짜 같아? 하여튼 자식이나 애미년이나 머리가 나쁜 건 똑같아. 안 되겠다. 할망구 너도 좀 맞아봐라. 저는 지팡이를 들고 시어머니 등짝을 몇 대 휘갈겼습니다. 도대체 니년은 정체가 뭐야? 내 아들을 잡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패는 거냐? 그만두지 못해? 허리야. 나 죽네, 나 죽어.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온갖 쌍욕을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길래 제가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눈물 연기를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남편한테 매를 맞다가 무서워서 맨발로 시댁까지 도망갔다고요. 제 발에 피 보이시죠? 그리고 이 얼굴에 멍 보이시죠? 이게 다 제 남편이 술 처먹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여기 있다고 전화로 일러바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공격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에 잡히는 지팡이로 막 휘둘렀고 두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어머니가 거실바닥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요. 제가 눈물 연기를 하자 바로 믿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원래 술버릇이 있냐고 물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던 걸 저한테 걸려서 이런 거예요. 제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돈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면서 굳게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들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요. 경찰관 둘은 제가 많이 걱정되었는지 얼굴과 발 상태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더군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고
침대에 널브러진 남편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했지만 경찰들은 절대 봐주지 않고 경찰차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태우고 떠나갔답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얼굴에 약을 바르고 발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정제를 맞으며 고나게 한숨 자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술 먹고 손찌검하는 개 같은 놈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항상 주변에 존재하고 있네요. 남편분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모님이 용서하게 되면 무죄로 풀려나고 이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질하는 남편놈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다고요. 경찰관님, 저 이혼할 거예요. 그동안 당해온 걸 생각하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처벌해주세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요. 그러자 경찰관은 저를 믿어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제가 가진 불륜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맨발로 도망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닥친 거라고 판사님한테 호소했고 육체적, 전신적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진단서와 목격자인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라 막대한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습니다. 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피해 보상금을 따로 받아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 다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히려 얻어터진 건 남편이고 처음으로 뺨을 한 대 갈긴 게 전부라고 했지만 판사님도 믿어주지 않았고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징역사례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끊어놓은 진단서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남편에게 큰돈을 빼먹고 갖다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합기도와 킥복싱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였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제 편을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술주정이 심한 데다 바람까지 피운 남편은 사업장을 살리려고 대출을 받아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분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으면 그냥 적당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자고 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날 파렴치한 놈으로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 이미지가 실추돼서 거래처가 죄다 끊기게 생겼다고. 뭐야, 아직도 거래처가 남아있어? 아쉽네. 난 모두 당신과 거래를 끊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 당신이 처절하게 망하길 바랬는데 아주 아쉽다고. 인연이 끝까지 날 놀려먹네? 야, 내가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건 그날 딱 한 번이잖아. 매번 맞아온 건 바로 나란 말이야.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날 시궁창에 처박은 거야? 그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와이셔츠에서 어떤 불빛이 번쩍거리더군요. 이 인간이 녹음기를 켜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겁니다. 제가 그이를 패대기 쳤던 사실을 말하는 걸 녹음해서 다시 고소할 계획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앉아 있었으니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날 괴롭히려는 거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안 때릴 거야? 그 녹음기에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냐고. 뭐야? 벌써 알아챈 거야? 아, 젠장을. 이 또라이가 또 연기를 하네? 아이씨, 망했다, 씨. 여보, 날 그만 찾아와. 당신이 무서워서 매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고. 어머님도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협박하는 건 못할 짓이잖아요. 제발 저를 잊어주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집행유예 기간이라 날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으면 징역사리를 갈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와, 진짜 무서운 년이었네. 엄마 가자. 우리가 똥을 제대로 밟은 거라고. 위자료 다시 돌려받는 건 포기하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라통이 터진 채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여기서 두 모자가 벌을 다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반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술 취해서 손찌검 하려던 남편을
하나도 아니라 둘을 만난 저는 2번의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바람에 어떤 남자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비누 공방샵을 차렸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남편 둘을 만나 야견으로 끝났으니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답니다. 비누 공방은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주셔서 괜찮은 매출이 나왔네요. 그렇게 돌싱, 아니 이혼을 2번 했으니 돌돌싱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해가 한번 바뀌자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소식을 알리는 게 좋겠다며 남편의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네, 안녕하셨어요? 저 작년에 김지은 씨를 도와드렸던 경찰입니다. 아, 네, 경찰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전 남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지내는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인간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 달 전에 음주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다가 형사들한테 체포됐거든요. 음주 뺑소니요? 그래서 피해당한 사람은 많이 다쳤나요? 네, 많이 다쳐서 수술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네요. 여하튼 그놈은 감옥에서 푹 썩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졸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한 마음이 심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뺑소니로 감옥에 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자 그 이후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답니다. 수술비가 보통 많이 나온 게 아닌데다 입원을 수년 동안 해야 해서 전 재산을 내놓고 만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경찰관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댁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갓길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에 많지 않은 운전자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음주 뺑소니로 죄를 짓자 시어머니가 그 벌을 대신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시어머니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화장이 된 채로 뿌려졌답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장례 치러줄 사람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전 남편은 감옥에서 장악하게 되었고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시고 재소자를 때리는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사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그득할 때쯤에 출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폐가망신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 전 남편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여러분, 혹시 술을 많이 좋아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정신을 차려서 적당한 음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저는 비누 공방샵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이 풍족하게 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아껴두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는 있지만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2번의 결혼 생활은 끔찍한 지옥이었으니 또다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앞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